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수요일 날에는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55,500원에 끝났고요. 5만원 중반대에서 등락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삼성전자는 최악의 구간을 이미 지나왔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증시의 하락폭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근데 미증시의 하락폭이 뭐 단기간에 뭐 1% 떨어지고 2%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 부분이 나오지 못하는지,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즉 미국 시장이 저가 이탈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왜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주도주군,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군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해는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 보시면 언제입니까? 10시가 조금 넘어간 시간이고요. 10시 반부터 미국 시장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개장 전인데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의 지금 안 좋은 점은 관세로 인한 소비 둔화, 그리고 소비 심리는 지금 최악의 구간에 와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져 있느냐? 코로나 당시 또는 코로나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물론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소비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그래요? 소비 심리를 일부러 정부에서 꺾고 있죠. 뭘로? 관세로.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돼요? 소비 심리가 꺾이는 이유,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가가 왜 올라요? 관세 때문이다. 자,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HBM을 포함해서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미증시가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5만원대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또는 55,000원, 지금 중반대, 5만원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성장성이 훼손된 부분을 주가는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구간 7월달 8만원대 주가였을 때는 시가총액을 보잖아요. 그러면 500조 이상이죠.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330조입니다. 이미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을 보면 올해 기준에서 20조 이상 될 거예요. 그럼 PER 기준에서 봤을 때 대략 한 10배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측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한국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한국 시장이 폭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도 함께 폭락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이미 그쵸?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인다? 트럼프 실각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 중간선거 이전에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죠. 뭐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거의 뭐 철혈 통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거의 뭐 반독재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밀어붙인다? 그쵸? 어려워요. 절대 어렵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모두 다 제외하고 그냥 모두 다 잘 안 된 거야. 그랬을 때 저가를 이탈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채권금리가 폭등하면서 어떻게 된다? 미국은 금융 위기의 국면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연준의 개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을 계속해서 매수해야 되는 양적 완화 기조, 그리고 금리도 낮춰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경기 침체나 둔화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또는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밀어붙여서 물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의회, 그쵸? 공화당 쪽에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은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조정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 있죠. 이런 상황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또 나오면 삼성전자도 빠지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또 나오지 않는 상황,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미 바닥 구간에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마지막 매수 기회가 이번에 옵니다. 이제 주식 수를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온다는 거예요. 언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내일 한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대략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대략 한 요 정도에서 등락 구간 만들어낼 거고요. 이 구간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제가 삼성전자를 이야기 드리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죠. 삼성전자는 HBM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둔화된 부분을 이미 주가 측면에선 반영을 했다. 근데 HBM에 키를 쥐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하이닉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 어디예요? 한미반도체다. 근데 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 틀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닉스의 CEO가 한미반도체 측으로 가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그쵸?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있는 한미반도체 기술자 50명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미 한미반도체는 매출처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 단가를 높이는 이 작업을 다 끝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자,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요 싸움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측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에서 단독으로 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이닉스급의 성능을 내는 메모리 반도체, 즉 HBM을 만든 쪽이 삼성전자가 또 생기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생기는 게 낫죠. 그리고 생산 능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의 HBM3E부터 시작해서 HBM4까지 퀄 테스트 통과가 되었을 때 매출처를 다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 가격 협상이 될 테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죠.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도는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을 하이닉스가 또 만들어줬다. 똥볼을 찬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왜 매수해야 된다?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삼성파운드리죠. 퀄컴 2나노 칩 생산 협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선단 공정이 4나노입니다. 4나노.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최선단 공정으로 밀고 있는 게 3나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게요.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단가 자체가 높아집니다. 불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똑같은 웨이퍼를 기준해서 생산을 해내는데 웨이퍼의 단가가 비싼데 이 웨이퍼에서 불량률이 늘어났을 때 단가가 비싼 웨이퍼를 버리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삼성전자가 이걸 적자를 추가적으로 보더라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적자를 추가적으로 보더라도 퀄컴을 잡아야 됩니다. 퀄컴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의 수주까지 받아올 수 있다. 그러면 TSMC가 지금 압도적으로 65%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15% 정도만 가지고 오더라도, 이런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죠? 대략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함께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은 만들면 됩니다. 뭐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삼성전자는 돈을 가지고 있죠. 현금성 자산이 이미 100조 원 이상, 현금 여력이 100조 원 이상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준해서 주가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증시가 빠진다고 삼성전자 안 올라왔는데 판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매수 구간을 잡을 때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올라가는 상황까지 오면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삼성전자의 주식 수를 늘렸을 때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고, 이러기 위해서는 미증시의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미증시의 조정이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쵸?
미증시는 최악의 구간까지 봤기 때문에 저가를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고 삼성전자 측으로 와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까지 없는 상황이 됐다. 물론 삼성전자가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코스닥 종목처럼 뭐 2주 지나고 3주 지났더니 30%, 40%, 50%씩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점이 있죠.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늘리는 과정에서 주식 수량까지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면 삼성전자로 올해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근데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가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 확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5월 1일 날 휴장입니다. 휴장 전에 제가 4월 30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장중에는 오늘 제가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고 이미 수익을 보고 있었던 하나오션의 매도 신호를 함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박살이 났다. 그래도 미국 시장은 안 빠진다. 최악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등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장중에 보면 그쵸? 원전, 조선, 바이오 모두 약세를 보였고, 그나마 방산 쪽은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약세로 보는 게 맞다. 주도 섹터가 약세를 보이니까 대선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거의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오리엔트 전공을 포함해서 대선주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주도주로 다시 돌아올 건데, 기본적인 물량 자체는 보유해서 갈 겁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까 전에 보신 내용처럼 매도를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의 폭을 만들었는지 이따가 제가 계좌 오픈해서 확인을 시켜 드릴 거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똑같이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오늘 6%대 수익 구간에서 끝냈습니다. 자, 눌림목 구간을 잘 잡았는데 하나오션에서 지금 블록딜 이슈가 나왔죠. 산업은행에서 지분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제가 하나오션 영상에서 남겨드릴게요. 내용 자체가 좋진 않아요. 근데 이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나서는 다시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그 구간에 맞춰서 매수 구간 잡아낼 거고요. 자, 그리고 1월 달과 2월 달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수익 구간을 보면 57%의 수익 구간. 언제 샀어요? 신고가. 신고가는 뭐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타점 잡고 매매하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ABL 바이오가 상당히 강했죠. ABL 바이오 어떻습니까?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진행한 결과 67%, 76%, 23%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근데 언제 샀는지가 중요하겠죠. 바닥에서 산 게 아닙니다. 주식은 바닥에서 한두 번 어떻게 하다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건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구간을 잡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점. 그렇죠? 76%. 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는 70% 이상씩, 60% 이상씩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는 모든 구간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이론적인 부분, 즉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 언제 가격대를 확인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3월과 4월 달에 지나왔습니다. 근데 5월 달부터는 상당히 괜찮을 거다.
그리고 5월 시작점에서는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오리엔트전공과 같은 대선주들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이것보다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관련주들 있죠? 관련주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
0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